그 청소년 활동가로서 35년간 봉사하고 섬겨왔던 윤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주변에 아파트들이 별로 많지 않았던 그 논밭이 좀 있었던 이런 환경이었었고, 처음에는 수련관 부지가 그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포함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고민 과정에서 청소년 활동가들이 모여가지고 백전 시장님한테, 그러니까 전 시장이죠. 그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도서관 부지 옆에 수련관 부지를 확보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련관 부지로 확정된 시기에는 거의 논밭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명시의 청소년 운동은 1999년도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그 부천의 호프집 사건을 통해서 청소년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서로 그 지역 활동가 사이에 논의가 됐었고, 그 당시에 모였던 이은경 또 임무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시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는 그 소규모 시설은 좀 있는데 좀 규모가 있는 청소년 활동 시설이 없다. 이 수련관 부지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시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수련관을 짓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시각, 청소년의 그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게 하자 해서 청소년 위원들을 두 분을 위촉을 하고, 전문가인 건축사가 참여를 했고 청소년 전문가들이 참여했었습니다. 제가 당시 건립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위원장으로는 청소년인 송유연 학생이 그 당시에 맡아서 지속적으로 4, 5년 정도를 수련관 심의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송유현입니다. 저는 2011년도, 12년도에 광명시 청소년 참여위원회로 활동을 했고, 광명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으로도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청소년 시설들은 다 음지에 있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니까 어디에 찾아보기 힘든 곳에 있어서 내가 이 시설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어려워서 내가 이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청소년 수련관이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따르면 각 실은 어떤 역할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각 실의 디자인은 청소년 친화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과 관련돼서 학교 안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가져갔던 것도 있었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외부에 있는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의견 수렴했던 것들을 반영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명시 청소년 수련관 초대관장을 역임한 고형복 마이클 관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대 청소년 수련관 관장을 맡았던 김홍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개관 당시에 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아이들은 모두의 아이이다. 저의 청소년에 관한 철학이기도 한 내용이었는데요. 청소년 수련관장을 하면서 저는 무엇보다 수련관을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고요. 청소년들의 다양한 경험을 지원해주고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시설 자체가 청소년들만 위해서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또 그렇게 개방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주 많이 실시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시설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취지였습니다. 지금은 청소년 활동센터라고 불리고 있지만 그 활동센터와 다른 청소년 수련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개관 당시에 조사했을 때는 평생학습 도시답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고요.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의 청소년 수련관인 경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접근의 기회나 충분한 프로그램 콘텐츠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만큼은 장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정말 유익한 공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이렇게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우리랑이라든가 아이모케이, 그 다음에 밴드라든가 보컬 등등의 청소년들이 즐기는 많은 다양한 스쿨들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광명시 청소년들을 위해 고민해 주시고 청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은 이제 자립하여 시민으로 성장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공부만 하는 사람으로 여기기보다는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의 경로를 열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광명시 시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소년 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사업들을 펼쳐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추억이 된 것 같지만 그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무시한 어떤 그런 일들이었죠. 현상들이 발생된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었는데 코로나19가 확산 국면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막막했죠.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2020년도 2월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진이 막 시작됐거든요. 된 상태에서 이제 3월, 4월 가면서 봄에 이루어지는 청소년달 행사라든가 다 이렇게 어린이날 행사도 없고 다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점점 더 확산됐었어요, 코로나가. 그래서 무언가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대중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지는 못하게 된 거죠.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는 모두 다 어려웠었고 세상의 팬데믹의 상황에서는 가장 어렵게 되돌리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아이디어를 내고 함께 막 만들어 간 것이 소상공인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규모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과 협업해서 지역사회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소상공인 업체에 가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그 소상공인을 이렇게 홍보하고 그것을 찍어서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크게 소상공인한테 도움을 줬다기보다는 같은 아픔을 참여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했다, 그들과 함께 위로했다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대면으로 청소년 활동들을 그 영상을 업로드해서 이렇게 올렸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하나의 큰 성과로 남아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여러 청소년들 중에 저는 지금 관장직을 그만두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 마술을 하는 친구였어요. 자기 혼자 주도를 해가지고 서클을 만들겠다고 하는 동아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 이름이 정원인데, 우정원?